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그 돈이면 가게 확장할 수 있어. 남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안녕하세요. 32 임신 8개월 차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뱃속에서 쿵쿵 차는 아이만큼이나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는 예비 엄마죠. 여보, 조리원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잖아요. 처사이인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 정현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꾸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신대. 그것만으로 충분해. 임신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으니까요. 현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저는 친정에 기쁜 소식을 전했죠.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적어도 그때까진요. 문제는 출산 준비를 논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자 했더니 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런데 돈 쓸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가 애 키운 경험도 많으시고 몸도 건강하셔.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겠대. 뱃속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엄마, 내 편 들어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출산 후 그분과 24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현아, 시어머님은 고맙지만 첫 출산이라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해요. 산모식단이나 신생아 케어는 경험만으로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거 다 사치야. 옛날엔 다 집에서 애 낳고 키웠어. 그렇게 큰 문제 생기진 않았잖아.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임신 중이라 감정 조절에 더 신경 써야 했기에 참았어요. 다음 날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어떻게 지내? 배는 많이 불렀어?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그냥 좀 불안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금방 알아채셨죠. 무슨 일 있니? 솔직히 말해봐. 결국 산후조리원 문제로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지은아, 내 건강이 먼저다. 돈은 내가 보태줄 테니 산후조리원에 가.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고마워요, 아빠. 근데 현이가 시어머니를 고집해서 사위랑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딸 건강이 최우선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죠. 하지만 그날 밤 현이 퇴근 후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렸더니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는데? 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빠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도와주신대요. 현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뭐, 장인어른한테 우리 집 일을 왜 말해? 내가 처리 못할 것처럼.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렇게 화내는 현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상담한 거예요. 제 해명에도 현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내 부모님 앞에서 내가 구차해 보이게 하지 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날 이후 현은 산후조리원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어요.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산부인과 의사가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해줬어요. 처사의 출산은 특히 조리가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죠. 진료 후 현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무거웠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현을 불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돌렸죠. 또 산후조리원 얘기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어요.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 건강과 아이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현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지은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우리 어머니는 너희 셋째까지 다 키우셨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야. 현의 말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경험은 20년도 더 전 거예요. 지금은 육아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제 말에 현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럼 뭐, 우리 어머니가 구식이라는 거야? 어머니는 널 위해 한 달간 자기 생활 포기하고 와주신다는데. 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죠. 그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돈 낭비라니까. 가게 확장할 계획도 있고 애 학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현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쌌어요.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돈이었던 거죠. 현은 중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요즘 옆 상가를 인수해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게 확장이 내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지은아, 이건 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야. 조리원에서 2주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어머니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실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현은 얼른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현이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부르셔. 내일 가게 인수권으로 상담하자고 하셔. 현이 나가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모든 결정에 시어머니가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확장도 산후조리 문제도 다요. 다음 날 현은 아침 일찍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상담이 있다면서요. 혼자 남은 저는 출산 후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어머니와 24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용기를 내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는 한숨을 쉬셨죠. 그래도 남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 시어머니가 도와준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엄마의 말에 실망이 컸습니다. 친정마저 제 편이 아니라니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정말 불안한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시댁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하실라. 전화를 끊고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지지도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때 아이가 뱃속에서 강하게 발차기를 했어요. 마치 엄마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현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야. 옆 상가 주인이 가격을 조금 낮췄대. 어머니가 설득하셨어. 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그래서 산후조리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 우리 집에서 쉬면서 조리하면 돼. 더 이상 논쟁할 힘이 없었죠.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겁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현의 등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든든했던 그 등이 이제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어질 것 같았죠. 진통이 시작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면서 물결처럼 통증이 밀려왔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옆에서 자고 있는 현을 깨웠어요.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겨우 말을 꺼냈지만 현은 뒤척이기만 할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병원에 가야 해. 현은 느릿하게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벌써? 예정일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 그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났죠. 어젯밤 동창회에 다녀왔다더니 만취 상태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기가 예정일을 지키란 법 있어? 빨리 준비해요. 통증이 밀려와 신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현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10분이 지나도록 현은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진통은 점점 강해지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 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결국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택시 부를게. 당신은 그냥 있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현은 겨우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운전할게. 안 돼요. 당신 술 냄새 나잖아. 운전 못해요. 단호하게 말했죠. 택시를 불러놓고 급하게 병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은 여전히 맥이 빠진 상태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택시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나 먼저 내려갈게요. 정신 차리고 따라와요. 현을 뒤로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갔죠. 택시에 타자마자 또 진통이 밀려왔어요. 기사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분은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일단 병원부터 가주세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현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통 사이사이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와. 많이 아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해서야 현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곧 갈게. 이미 응급실에 누워 산부인과 당직의의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산이시네요. 자궁문이 3cm 열렸어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어요.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진통실로 옮겨진 후 1시간이 지났는데도 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너무 아파. 택시 잡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 택시가 안 잡혀. 조금만 더 기다려. 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였죠. 결국 첫 진통부터 2시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했어요. 3시간째 자궁문이 6cm 열렸을 때 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통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택시가 안 잡혀서. 화가 났지만 진통으로 말할 힘도 없었죠.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현은 옆에 앉아 가끔 손을 잡아주긴 했지만 졸린 눈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아! 갑자기 강한 진통이 몰려왔어요. 현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의사 불러올까?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아. 간신히 말했죠. 현은 허둥지둥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열렸네요. 이제 분만실로 갑시다. 분만실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저는 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비록 실망스러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필요했으니까요. 분만실에서의 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푸쉬를 할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현은 제 옆에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눈물을 흘리며 현을 바라봤어요. 현도 감동한 듯 아이를 바라봤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진 보내야지.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가장 기쁜 순간에도 그의 첫 생각은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피곤함과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아이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현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나갔습니다.
어머니께 소식 전하고 올게. 금방 돌아올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병실에서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누구의 도움 없이도 강해질 거야. 옛날엔 다들 집에서 애 낳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호강에 겨워서 그래. 출산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시어머니는 아이부터 살펴봤습니다. 우리 손자 좀 보자. 어디 닮았나? 현은 어머니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죠? 특히 눈매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 DNA가 강해. 다 현이 닮았네. 그 말에 조금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아? 현이는 태어날 때 4kg가 넘었는데. 현이 설명했어요. 의사가 3,700g이면 정상 체중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지은이가 임신 중에 영양 섭취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어요. 임신 기간 내내 아이를 위해 건강한 음식만 먹으려 노력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서글펐죠.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아이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아이의 기저귀를 확인하려 했어요. 어머님, 방금 간호사가 교체해 주셨어요.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기저귀를 풀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봐, 젖었잖아. 제대로 안 갈아준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억울했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죠. 출산 후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며 현에게 말했어요. 현아, 내 마누라는 좀 가르쳐야겠다. 애 돌보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에 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수유 시간을 알리러 들어왔어요. 모유 수유하실 시간입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애기 분유 먹일 거예요. 모유는 영양가가 떨어져.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요, 모유가 아기에게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특히 초유는 면역력에 매우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새 아이 다 분유로 키웠는데 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 분유가 더 살이 잘 찌고 좋아.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요. 산전 교육에서도 모유가 좋다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런 소리만 해. 내가 뭘 알아? 내가 애 셋을 키워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은 여전히 침묵했죠. 결국 간호사의 도움으로 모유 수유를 했지만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시선이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수유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무 오래 먹이면 애가 젖에 의존하게 돼. 시간 맞춰서 딱 끊어야 해.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출산의 기쁨보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모른 척했어요. 병실을 나가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다 준비해놨어. 지은이 친정은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가 나가고 현과 단둘이 남자 물었어요. 여보, 정말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에 가는 게 결정된 거예요? 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가 다 준비하셨대. 애기용품도 사놓으시고. 친정에는 연락했어? 걱정스럽게 물었죠. 현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내가 퇴원하면 연락하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준비해 두셨는데 갑자기 시댁으로 간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게 뻔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듯 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산 전부터 예상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방관, 그리고 제 의견은 무시되는 현실이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친정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내일 통화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직은 확실한 계획이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요. 퇴원날 차에 짐을 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현을 바라봤어요. 친정에 연락했어? 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댁에 도착하면 할게.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죠. 현은 운전에 집중한다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 젖을 제대로 안 먹이나 보네. 조수석에 앉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제 우리 손자 왔다. 할머니 집에 온 걸 환영해. 시어머니는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이거 신어. 산모는 따뜻하게 해야 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웠어요. 거실 한쪽에 아기 침대와 기저귀 가리대가 준비되어 있었죠. 옆방엔 제 짐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어머님, 이걸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하나씩 샀지. 현이가 돈을 보내줬으니까 좋은 걸로 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이가 돈을 보내줬다고? 병원비도 부담스럽다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다니요.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보, 아기용품 살 돈은 어디서 났어? 병원비 때문에 빠듯하다면서. 현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나 보냈어? 추궁하자 현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한 300만 원 정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비가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냈다니요. 그럼 산후조리원은 왜 안 된다고 했어? 300만 원이면 충분했잖아.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은 변명했습니다. 그건 다르지. 이건 아이 물품이고.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 설마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도 어머님께 드린 거야?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현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산후조리원 가라고 300만 원 보내주셨잖아. 그걸 어떻게?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돈도 우리 가족 돈이잖아. 좀 더 유용하게 쓴 거지. 어차피 여기서 조리하면 돈 절약되고. 화가 치밀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친정아버지의 정성 어린 돈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다니.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젖 먹일 시간이야. 근데 왜 울고 있어? 남편이랑 싸웠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받아 젖을 물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애는 예민해. 엄마가 우는 거 느껴. 감정 조절 잘해야 해.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현이한테 그렇게 소리치면 안 돼. 남자는 체면이 있는 거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 아버님 돈은 내가 잘 썼어. 손자 옷, 기저귀, 분유. 다 좋은 걸로 샀어.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유요? 저는 모유 수유할 건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모유만으로는 부족해. 애가 저렇게 자잘한 걸 보면 영양이 부족한 거야. 분유를 보충해야지. 견디기 힘들었지만 아이가 젖을 먹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침묵을 동의로 여기고 방을 나갔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아기는 잘 태어났다며. 퇴원은 잘했고.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돈. 미안해요.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봐.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산후조리원을 거부한 이유, 친정아버지의 돈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한 일,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무 참지 마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필요하면 언제든 집에 와.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줄 몰랐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신혼 때는 그렇게 다정하던 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문이 열리고 현이 들어왔어요. 지은아, 왜 장인어른한테 전화한 거야? 어머니 말씀이. 고개를 들어 그를 직시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전화하는 것까지 감시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어떻게 알았어? 현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우연히 들으셨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선 사생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현은 그에 동조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은 한숨을 쉬며 침대 끝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 그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해해요? 첫 아이라 불안했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돈 문제라며 거절했잖아요. 차분히 말했어요. 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가게 확장도 해야 하고. 근데 어머님한테는 300만 원을 줬어요. 게다가 아빠가 보내주신 돈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은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현은 결코 저와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의 의견이 우선이었고 우리 가정의 돈은 시어머니의 결정대로 쓰였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벌떡 일어났지만 아이는 침대에 없었죠. 놀라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옆에는 분유병이 놓여 있었죠. 어머님, 제가 모유 수유한다고 했잖아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애가 새벽부터 울어서 내가 안아줬지. 넌 피곤해 보여서 깨우기 싫었어. 그리고 모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분유도 먹였어. 허락도 없이 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상황에 화가 치밀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깨어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아이 수유 방식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애 셋을 키워봤어. 너보다 경험이 많아.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경험은 인정하지만 저도 엄마로서 제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그때 현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시끄럽네.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내 마누라가 내가 애기 돌봐주는 것도 못마땅해 하네. 이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현은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래?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시는 거랑 제 의견을 무시하는 건 달라요. 저는 모유 수유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분유를 먹이셨어요. 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 말에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니 편만 들고 나와 아이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아이 곁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 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화낼 일이야?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화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은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를 가진 이후로 내 의견은 하나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현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문제부터 출산 당일 나 혼자 병원 간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아이의 수유 방식까지 모든 걸 당신과 어머님이 결정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현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험이 없어도 내 아이예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돈 어디에 썼어요? 현은 눈을 피했어요. 그건 이미 말했잖아. 애기용품 사는데. 거짓말 마세요. 어제 어머님이 그 돈으로 손자 옷, 기저귀, 분유를 샀다고 하셨어요. 그럼 당신이 보냈다는 300만 원은 뭐에 쓴 거예요? 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가게 확장에 투자하면 좋겠다고 해서. 충격이었어요. 친정아버지의 돈까지 가게 확장에 쓰다니요. 그럼 결국 산후조리원 비용이 아깝다면서 그 돈을 가게에 투자한 거네요? 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어요. 당신, 아니, 당신과 어머님은 내 건강보다 가게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심지어 친정아버지의 돈까지 빼돌렸어요. 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어디가? 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생각할 게 많아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산후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제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낳은 아이 곁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을 가게 확장에 쓴 것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도 놀란 표정이었고요.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들의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 내가 감히. 현아, 내 마누라 좀 말려. 현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봄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밖에서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폰을 꺼내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저 결정했어요. 아이와 함께 집에 가고 싶어요. 지은아, 정말 괜찮겠어? 신중하게 생각해봐. 친정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안은 채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내가 지금 차 끌고 갈게. 주소 좀 보내줘. 전화를 끊고 주소를 보낸 후 벤치에 앉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어요. 내가 자랄 환경은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이어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30분 후 아버지의 차가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셨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내 엄마는 집에서 모든 준비 중이야. 아기 방도 급하게 꾸미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시댁으로 가서 짐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짐은 어떻게 할래? 내가 같이 가서 가져올까?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차에서 아이 좀 봐주세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시댁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대화하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애기는? 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짐 좀 가지러 왔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짐이라니? 넌 이 집 며느리야. 어디 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어디 가려고? 방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가요. 아이와 함께요. 현이 따라와 팔을 잡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얘기하면 되잖아.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고, 나와 아이보다 어머님과 가게를 우선시했어요. 짐을 꾸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 현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짐을 챙기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참은 건 모두 체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현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지은아, 제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더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현아, 넌 뭐 하고 있어? 마누라 좀 말려. 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클렉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죠. 아버님이 오셨네요.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현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단호한 표정이셨죠. 아버님. 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을 무시하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짐 다 챙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 장인어른.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딸과 손주를 위한 돈을 가게 확장에 쓰셨다면서요? 그것도 집안일인가요? 시어머니와 현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위로 맞이했을 때는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제 딸의 의견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게 하셨군요. 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제 딸이 결정했으니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짐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 나가는데 현이 쫓아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우리 아이는.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이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떠나는 걸 존중해 주세요. 차에 오르자 아버지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현과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달려나와 저와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이혼할 생각이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없어요.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가 끝까지 지원해 줄게. 일주일 후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은 계속 전화와 문자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의 가게 확장이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망했다고 했죠.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체면을 구겼고 현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임을 알았어요. 이혼 후 6개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죠. 지은아, 우리 손주 분유 먹을 시간이야. 엄마가 아이를 안고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유도 충분해요, 엄마. 그리고 분유는 아이가 원할 때만 보충할게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잘 크고 있네. 지은아, 너도 얼굴색이 좋아졌어. 아버지의 말씀에 미소 지었어요.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버지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친구 미영이가 놀러 왔습니다. 야, 애기 진짜 많이 컸다. 근데 너도 좋아 보여. 이혼하길 잘했네.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응, 후회 없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전 남편 소식 들었어? 가게 망하고 완전 폐인됐대. 한숨을 쉬었어요. 들었어. 안타깝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완전 망신당했대. 며느리가 이혼하고 나가고 아들은 사업 망하고 이제 누구한테도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한대. 그 말을 듣고도 복수심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계속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나도 아이도 불행했을 거야.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영이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넌 용기 있었어.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일단 아이가 좀 더 크면 독립할 생각이야. 온라인 쇼핑몰도 잘 되고 있고 나중엔 오프라인 매장도 열고 싶어. 꿈을 이야기하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어요. 오늘로 새 출발한 지 반년이 됐다. 돌이켜보면 힘든 결정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행복하다.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 나도 치유되고 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내 결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옛 이웃이었던 최 여사님을 만났어요. 어머, 지은이 아니니? 애기도 참 예쁘게 컸네.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최 여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난 잘 지내. 근데 내 시댁은 말이 많더라. 정연이 사업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대. 시어머니도 이제 예전처럼 허세 부리지 못하고.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내 담담해졌어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 그런 집안에서 계속 살았으면 너도 고생했을 거야. 최 여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말이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진짜 가족이야.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며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아이를 위한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감사히 받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웃는 모습 보는 게 최고지. 그리고 지은아,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잠자리에 들며 작은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가 늘 내 편이 되어줄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엄마는 그 사랑을 내게 온전히 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비록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저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